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다시 만납니다. 저는 한밤 주잘백의 진행을 맡은 단디프리 김희정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도 이 50분 동안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네, 화면 꾹 터치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989 유료 문자 건당 100원이고요. 김본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에서는요. 아무리 증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관련된 추가 교육 자료까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일요일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일단 뭐 한 주 동안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밀렸어요. 밀린 시장인데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은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그대로 잘 보셨어도 충분히 수익 실현 많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이 있었는데 그 히든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일정이 생겨가지고 방송 시간에 제가 제대로 얘기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거기 종목들 중에서도 좀 좋은 종목들이 또 있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오늘 리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릴 테니까요. 리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녹화 방송이라서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기준 점심 직전에 속보가 나왔죠.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 5월 하순부터는 확진자 격리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다시 리오프닝에 좀 큰 영향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우리 방송을 본 분들께 어떤 업종을 주목해봐라 라고 좀 추천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건 맞아요. 선반영된 건 맞기 때문에 바로 추격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여행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특히 좀 아직까지는 확실히 지금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월 15일인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관련주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일단 차트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요. 일단 J콘텐츠리 현재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있는 오른쪽 하단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있는 종목 중에 J콘텐츠리가 저희가 이제 보유 종목 갖고 있는데 이게 오늘 5% 반등을 했고요. 다시. 그 다음에 U가 10.90% 급등했습니다. U가. 컨텐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등한 거예요. U는 드라마 제작사라기보다는 영화 제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화 보면 갑자기 뉴 해가지고 뜨잖아요. 앞에 모르나요? 쇼박스, 뉴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영화 잘 안 보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영화 잘 보시면 아마 나는데 이게 왜 올랐냐를 좀 두고 보자면 이게 24시간으로 전면 해제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전면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가면서 영화 제작하는 그 단가가 좀 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작하는데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관계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제작하는 그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약간 주춤하고 지금 고점에서 꺾였잖아요. 꺾인 상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제작 환경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OTT 관련 요즘에 수주나 많이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쇼박스도 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15.79%. 쇼박스가 오늘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도 A스토리가 현재 지금 5%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55%로 마감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서는 사실 이거 말고도 YG나 이제 기획사 관련주들도 상당히 오늘 또 괜찮았습니다. 흐름이 괜찮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수익 실현을 했어요. 한번 이미 4월 6일 날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수익률이 많이 기록했던 종목들 열심히 좀 수익 실현했던 그런 주간이고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좀 수익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마스크를 벗느냐 안 벗느냐 뭐 이 얘기가 있는데 마스크 벗느냐 안 벗느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마스크 물론 벗으면 뭐 클래시나 이런 것도 더 좋겠지만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우리정비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한 주 동안 계속 보여줬으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아직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노란톡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있어서 좀 적어왔는데요. 특히 지난주 정확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무사님이 특히 이 계절성에 맞는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특히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언급해주신 종목이 또 오늘 굉장히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15% 실적주죠. 15% 이제 수익률을 났는데 매도 완료 이후에 16%가 더 네. 올랐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고 동성 하이텍, BH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31% 맞죠? 굉장히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함께 어떻게 이렇게 실적을 높게 날 수 있었는지와 함께 노란톡에서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번 주 노란톡 메신저에서 네. 핵심 내용인데 네.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요즘에 좀 제가 수익 실현 약간 타임이 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LX 인터내셔널이 제가 그동안 전략 종목으로 항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전략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어제 그러니까 2월 14일 날 어제 종가로 보시면은 제가 4월 14일 목요일 날 해가지고 종가로 LX 인터내셔널 5% 오르네요. 30% 수익 돌파했습니다 하면서 종가에 매도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LX 인터내셔널 자원개발 관련주 때, 자 LX 인터내셔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자원개발 관련주 때 LX 인터내셔널이 어느 흐름을 탔었냐면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제가 매수한 포인트는 요 포인트였어요. 요때 이제 3만 원 밑에서 28,000원대에서 매수를 했고요. 쭉 끌고 와서 쭉 이게 이제 여기서 매수 이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 그냥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이 TV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고 바로 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게 쭉 올라오면서 현재 약 30% 넘게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걸 왜 매도를 했냐면 일단 한번 시세가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만 보는 거 아닙니다. 더 봅니다.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이 자원개발 뭐라느냐? 빰유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바이오 디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가지고 연료를 쓰는 관련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LX 인터내셔널이. 그다음에 추가로 LX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라인들이 뭐가냐면 팔라듐 광산. 그러니까 러시아가 현재 팔라듐 전체 생산량의 차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재 나한테 동참한 나라들은 너네 자원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팔라듐 광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라듐 광산 자원개발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자원의 블록 경제, 그다음에 이제 자원의 무기화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회사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다. 물론 이 회사 말고도 자원개발주가 뭐였냐면 GS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석탄 관련한 문제 때문에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GS 글로벌은. GS 글로벌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 LX 인터내셔널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었고요.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포스코 그룹사들이
2차 전지 소재를 확보하려고 소재 자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리튬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흑연 같은 경우는 음극재 소재인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광산이나 자원 개발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일 유명한 게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자원 개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자원 개발 관련주들이 이렇게 지금 다 전부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 다 괜찮은데 먼저 선두로 출발했던 게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고 GS 글로벌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중에 이제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자원개발 관련주의 공통적인 특징보다는 이 LX 인터내셔널만의 이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적이 너무 좋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당기순이익이 5천억 예상하는데 5,500억 예상하는데 시가총액 1조 4천억. 예, 너무 쌉니다. 현재 PR이 3배도 안 돼요. 아직까지도. 예,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일단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 재매수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밀릴 때 다시 보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해성 DS를 여러분 오늘 이제 해성 DS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해성 DS 이렇게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해성 DS가.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성 DS를 자 여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4월 14일 날 해성 DS를 수익 실현했어요. 이게 약 15% 정도 수익. 해성 DS는 뭐 하는 회사냐면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나오면 거기에다 기판을 꼽아가지고 나오는 그 프레임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올수록 이 회사는 그 리드 프레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 이쪽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해성 DS를 제가 좀 보유한 지 좀 오래 됐습니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역시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쭉 꾸준히 올라가지고 한 15%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해성 DS가요.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해성 DS가 17%까지 찍고 왔어요. 17%까지 찍었고 오늘 10% 종가 마감했는데 사실 우리는 14일 날 매도했으니까 매도가 13일, 14일 날 매도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수익 실현 해버린 거죠. 해버렸더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0% 가까이 수익 낼 걸 15%로 끝내버렸어요. 좀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은 아픈데 자, 올 해성 DS 어떤 걸로 크게 이슈가 받았냐면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해성 DS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5.6% 상승. 전년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폭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그러니까 실적주들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주 지금 보셔야 될 건 실적주다. 실적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주로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 드렸고 그런 실적주들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 호전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해가지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됐던 게 바로 애플 관련주 BH입니다. BH인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지난주에 얘기 드리고 바로 월요일날 가자마자 4월 10일 지난주에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고 가자마자 4월 11일날 바로 그냥 25,000원 시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27,400원이에요. 지금 거의 그냥 10% 그냥 쏴버렸어요. 바로 또. 이렇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잡기 쉽지 않죠. 근데 실적이라는 거를 포커스에 맞추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주에 제가 실적 호전주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다 잘 가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거 말고도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 제일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 있는데 롯데정밀화학 제일기획은 모두 다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뭐 사실 월요일날 시초가 배수도 가능한 종목들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디테일한 대응을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면은 롯데정밀화학 그다음 제일기획 현재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또 실적 호전주 또 있거든요. 관련주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호전주에 집중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제일기획, 롯데정밀화학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한 매도,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정말 겸손하셨어요. 네, 더 올랐다라고 사죄한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17%, 15%는 정말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오히려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고 뭐 그것까지 알았으면 다음날 급등하는 것까지 알았으면 네, 여기 그렇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저기 강남역 가서 이제 자리를 피셨으면 오히려 두 자리 필 필요 없죠. 예, 그냥 저 혼자 방송하지 않고 혼자 그냥 이렇게 골방에서 그냥 네. 이렇게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안정적으로 기분 좋게 수익을 요즘처럼 안 좋고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 수익률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노란톡에 관한 내용 짚어봤고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님께서 정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전황을 소개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간 4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포위당해서 47일간 10배나 많은 러시아군을 상대해온 우크라이나 해병대원 1,026명이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전문가님. 네.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희생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리고 민간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픈데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관련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보시나요?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어제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약간 뭘 했냐라고 보시면 사보타주 프로파간다 이런 걸 좀 했다. 그게 뭐냐면 선동선전, 허위선전. 예. 제가 봤을 때는 항복한 거 맞아요. 일부 항복했는데 이게 1,026명까지 항복은 아닌 것 같다. 예, 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평가고요. 사실 어제 이제 그 러시아가 그런 보도를 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지금 마리우폴에 있는 그 해병대하고 아조프 연대가 어제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같이 SNS에 올렸어요. 우리 아직 싸우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일단 현재 상황이요. 전선이 이런 상태입니다. 키우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던 그 러시아군들은 다 도망가고 일로 다 옮겼어요. 일로 다 옮겼고 벨고르도라고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직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빨간색이 러시아고요. 노란색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노란색 우크라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하르키우는 폭격만 하고 있고요. 예, 진입은 안 하고 있고 지금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에서 현재 세베로도네츠크로 현재 진격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 반군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편인 우크라이나 반군들하고 러시아군하고 같이 현재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베로도네츠크에 우크라이나군 약 10만 명이 현재 우크라이나 최정예군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최정예군 10만 명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 정예군이 현재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황은 팽팽합니다. 계속 쳐들어가는데 격퇴시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요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일로 포위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플로반스크라는 지역에서 현재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움, 그러니까 원래 이지움을 현재 우크라이나 갖고 있다가 러시아군이 강력하게 공격이 들어와서 이지움 뺏겼는데 이지움 뺏기고 나서 플로반스크로 현재 밀려 있는데 이지움하고 플루반스크 사이에 현재 지금 대치 중에 있고요. 만약에 플루반스크가 밀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여기까지 뒤로 파고들어서 여기 세베로도네츠크에 약 10만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이 전쟁의 관건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사실 요거하고 상관없이 러시아는 5월 9일 되면 전쟁을 끝내려고 해요. 5월 9일에 전쟁을 끝내려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마리우폴을 함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우폴만 함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요렇게 루안스크, 도네츠크, 마리우폴, 멜리토폴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육로로. 요거 하면 러시아는 이겼다고 할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안 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질려가지고 우크라이나군한테 이렇게 싸우다가는 그냥 같이 죽자여서 러시아군이 질려가지고 이제 못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다 했는데 딱 하나 안 된 게 뭐냐 마리우폴이에요. 지금 이 마리우폴이 완벽하게 지금 빼앗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들린 얘기 5월 9일날 푸틴 대통령이 마리우폴로 와가지고 열병식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딱 전쟁 끝낸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러시아가 가장 전략적 목표는 뭐냐면 마리우폴 일단 첫 번째 함락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대면 땡큐예요. 대면 땡큐. 플로반스크를 포위해가지고 여기까지 세베로도네츠크까지 먹는 게 일단 두 번째 목표. 여기까지 하면 정말 땡큐. 이거 못 먹어도 상관없다. 러시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포리자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미 다 먹고 있으니까 헤르손은 밀리지 말자. 헤르손에서 밀려가지고 크림반도 육로를 위협받게 하지 말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목표예요. 러시아군이. 러시아군이 세 번째 목표. 이걸 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뭐 러시아군 전략 전술 뭐 그냥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왜 머리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너무 뻔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도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러시아군이 전략 전술이 없었다 이번에 완전히 뒤죽박죽 정말 멍멍이 판 5분 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마리우폴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마리우폴이 현재 지금 49일째 포위를 버티고 있는데 47일째에서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49일째 포위를 버티는 중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모든 지역에 다 지금 뺏겼고 아조브스탈이라고 여러분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최대 철강 회사가 있어요. 이게 동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인데 여기가 아조브스탈인데 여기가 마리우폴에 있거든요. 이 아조브스탈 공장지대에 현재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있었는데 아조프 연대가 포위를 뚫고 와가지고 둘이서 같이 합쳤어요 다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아조프 연대와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서로 포위망을 뚫어서 아조브스탈 공장지대로 다시 다 모였어요. 근데 물론 그 모이는 과정에서 일부 낙오병이 있어가지고 항복한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우크라이나 해병대 플러스 아조프 연대 해가지고 총 2,000명이 현재 아직도 저항 중에 있다. 1,000명이 항복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헤르손 공방전 진행하고 있는데 오데사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슬라바급 모스코바 함이 있어요. 기함이면 그 함대에서 가장 지휘를 맡는 가장 중요한 함이에요. 그 지휘를 하는 모스코바 함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미사일에 맞아서 격침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참고로 넵튠 대함미사일 딱 4발 있거든요. 4발인데 2발을 얻어 맞으셨어요. 도대체 이게 러시아군 수준을 증명하지 않나. 어떻게 된 게 대한미사일 별로 있지도 않은 우크라이나군한테 이 4발을 쐈는데 그중에 2발을 얻어맞습니까? 2발 얻어맞았는데 러시아는 뭐라 그러냐? 화재다 이거. 미사일 맞은 거 아니다 우리. 미사일 맞은 거 아니고 이거 화재다. 거짓말 중에 있어요. 근데 누가 맞는지는 보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군은 솔직히 제가 러시아군이잖아요. 저는 미사일 맞았다는 게 덜 쪽팔려요 이게. 아니 어떻게 된 군대가 전쟁 중에 아무 이유도 없이 화재 나가지고 기함이 침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더 쪽팔리는 일이에요. 러시아군 관계자 여러분들 이 방송 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하셔야죠 이게 진짜. 러시아는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정신 승리 중이다. 아 우리 이거 화재 난 거야. 우리 미사일 맞은 거 아닌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날 상당히 기상이 안 좋았다고 해요. 기상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날 기상이 안 좋았는데 과연 이 승조원들은 과연 살아남았을지 전부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확인해봤는데 완전히 지금 침몰하진 않았다. 약간 지금 아직도 지금 배는 있긴 한데 반침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 마리우폴 우크라이나 이게 항복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36 해병단이 마지막 SNS입니다. 저는 전 뭐라 그럴까 약간 가슴 뭉클했는데 마지막이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 꼭 기억해 달라. 이러면서 마지막 전투하고
결국은 포위망 뚫고 나와가지고 아조프 연대를 합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거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 러시아 쪽 그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선동하는 애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자작극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SNS 올렸고요. 올린 다음에 마지막 남은 탄약 가지고 포위망을 뚫어가지고 아조프 연대를 합류한 거예요, 지금. 대단합니다, 진짜. 와 이렇게 잘 싸우나요? 근데 마리우폴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생화무기까지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지금 전쟁 포인트 얘기 드리고요. 아 이거는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 모습이에요. 전체 국회의원의 30% 모았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쪽 미국이고요. 여기가 독일, 여기가 영국, 여기가 일본이에요. 심지어 일본마저도 전 좌석을 꽉 채우고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 마지막 끝나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회의원의 70%가 어디 갔어요. 이거 진짜 글로벌로 정말 이거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전 세계가 도와줘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러시아에서 이 사진만 딱 따다 써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국민들한테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조선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만 딱 해가지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자 한국에서 이러는데 우크라이나가 지지를 받겠냐 이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정말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들. 이게 정말 국회의원도 월급을 우리가 왜 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나라 공격용 무기 지원을 거절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무기 지원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천궁 같은 미사일은 사실 지원해주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궁 같은 미사일은 뭐가 문제냐면 이 미사일 같은 경우 상당히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라서 기술력이 상당히 집약돼 있고 규모가 엄청 커요. 이걸 나르기도 쉽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신궁 같은 미사일이나 이런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어차피 기술력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왜 그것도 안 한다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지원해줘야 전 세계가 그 성능을 확인하고 서로 산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신 상태인지가 궁금해요. 저는 방위사업청 분들하고 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자 여튼간에 자 에너지주 매도 및 관망인데 사실 반등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중앙에너비스랑 몇몇 종목 GS랑 올라왔어요. 근데 보지 맙시다. 왜 보냐고요. 저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지금 에너지 관련주는. 자 곡물 관련주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곡물 관련주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 코덱스 3대 농산물선물 미래생명자원 모두 다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대장주 땡땡땡땡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히든 종목으로. 원래는 저희가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밀고 왔다가 하나에로스페이스를 매도하고 차라리 한국 항공우주로 집중하자 얘기 드렸는데 역시 한국 항공우주가 좀 더 강합니다. 오늘 반등 나왔는데 좀 이따 볼게요 차트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저가 바닥 종목이에요. 이거는 방산주 중에 유일하게 안 올랐어요. 유일하게 안 올랐는데 바로 K2 흑표전차가 아니라 흑표전차입니다. 오타인데요. 흑표전차 관련주예요. 이거 노르웨이랑 폴란드가 지금 K2 흑표전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뉴스 나오면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파워팩 엔진 쪽 만들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땡땡땡땡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혀 관련주도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만 볼게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자면 자 에너지 관련주를 한번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GSE 올라왔는데 여러분 전고점에서 그냥 끝났어요. 전고점 그냥 요 레벨이에요. 요 레벨을 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 한번 볼게요. 중앙에너비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 계속 못하고 있어요. 돌파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여러분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은 어떤 상태냐면 고가예요 지금 다시. 다시 고가 현재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반등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코덱스 3대 자
단지 여러분 단지 농산물 사료 비료 관련주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요걸로 끝나는 거 아니다. 지금 라니냐 때문에 남미 쪽 그다음에 북미 쪽 다 지금 작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사료 관련주로 정책 관련주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봐볼 수 있다. 자, 미래생명자원 다르죠. 석유 관련주들 보면은 고점을 찍고 밀렸었는데 밀려서 지금 반등 나온 건데 이거는 지금 신고가 부근으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흐름이 다르다는 거. 미래생명자원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 언급됐습니다. 특히 우리 방송 초반에 제일기획, 롯데 정밀화학도 언급이 되었고요. 또 곡물 관련주는 지금 재진입할 수 있다고 포인트 알려주셨습니다. 미래생명자원까지도 방금 차트 보여주셨고요. 방산주 관련해서 히든 종목도 언급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과 포함해서 오늘 언급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후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중요한 이슈들 계속 남아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방송 초반에 실적주를 좀 집중해보라 라고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호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눈여겨봐야 할 그 종목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주 리뷰를 좀 같이 좀 하면서 실적주 관련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주 지금은 실적 시즌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드릴 종목들 지난주에 했던 거랑 이제 좀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얘기 드렸던 거 롯데 정밀화학이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자, 가송소다 매출액 상향되고 특히 화학 소재 매출액 상향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ECH라는 소재가 있어요. ECH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게 어느 때 쓰냐면 이게 뭐 할 때 쓰냐면 합성고무나 그 다음에 이 경량화 소재 만들 때 중간 원료로 쓰여요. 이게 ECH라는 게. 근데 ECH가 경량화에 쓰이다 보니까 전기차, 풍력 발전기 날개, 그 다음에 LED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에 이걸 히든 종목으로 드렸는데 원래 이 회사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삼성정밀화학이었어요. 삼성정밀화학이었는데 삼성정밀화학에서 사명을 롯데정밀화학 바꿨다. 뭐 즉 롯데그룹으로 인수가 된 거죠. 근데 보통 삼성에서 롯데로 바뀌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삼성정밀화학 때는 삼성그룹 중에 가장 최악의 자회사였어요. 가장 좀 문제였거든요. 근데 롯데정밀화학으로 옮긴 뒤로는 이게 상당히 효자 종목이 됐어요. 효자 종목이 돼가지고 실적이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천지개벽을 했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 롯데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 안 좋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회사 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더 회사가 좀 더 성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 그래서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셧다운이 되면서 중국 서해안 쪽에 원래 이쪽 ECH 만드는 회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상하이랑 이쪽이 셧다운 되면서 완전히 이쪽 중국 서부 해안 쪽에 있는 공장들이 문 닫는 바람에 롯데정밀화학의 천국이 돼버렸어요. 완전 천국이 돼버렸고 북미 쪽의 경쟁사들은 정기보수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생산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 있다. 실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은 자,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자, 물론 오늘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아침에 아까 방송 시작하자마자 얘기 드렸는데 좀 밀렸는데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다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월요일 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자, 보시면은 롯데정밀화학이 현재 실적만 그냥 따지고 볼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느낌만 보세요. 자, 그러니까 2021년에 약 6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어요. 6천억 가까운 순이익을 냈는데 사실 6천억을 그냥 그대로 다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영업 외 수익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빼고 그냥 본업만 따졌을 때 2천억대 수익 나왔었고 올해는 3천억대, 3,500억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조 2천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꼴랑 2조 2천억. 자, 3,500억 정도의 순이익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회사라면 시가총액이 최소 3조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PER이 8배도 그래도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평가인데 이 회사는 2조 2천억. 그럼 뭐죠 이게? 앞으로 3조까지 간다고 쳐도 약 8천억, 시가총액 8천억이 더 올라야 되는데 8천억이 더 올리려면 22를 8로 나누면 2점 몇 나오죠.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큼 더 올라야 되는지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약 20에서 30%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여러분 어느 때 표출이 되냐면 롯데정밀화학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이게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롯데정밀화학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실적 1분기 실적 잘 나오잖아요. 바로 주가 쏠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익 실현 전략을 갈 수도 있다. 그때 뉴스가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롯데정밀화학의 실적 발표가 언젠가요? 저도 전화해봤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전화를 어디다 하면 된다고요? 기업개요 들어가시면 여기 대표 전화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주식 담당자에서 여기 전화번호가 있죠. 이거 롯데정밀화학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고 롯데정밀화학에 바로 전화하지 마세요. 한밤입니다. 하면 아무도 안 받아요. 이때는 낮에 평일 낮에 전화하셔가지고 나 주주인데 실적 발표 언제 하나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주주가 알려달라는데 알려주죠 당연히. 자, 그러면 실적 발표 일정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리오프닝 실적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해성DS를 써놨는데 해성DS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급등 안 하고 밀리면 다시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 아까 보셨듯이 폭증했죠. 그래서 해성DS는 놓쳤습니다. 놓쳤고요. 자, 놓쳤는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해성DS 이미 우리가 15% 수익을 내고 이번 주에 다시 재매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성DS 말고 리오프닝 실적 관련주가 있어요. 리오프닝에서 이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 실적 관련주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얘기하는 이 종목은 의료장비, 의료정밀 관련주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의료정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그냥 간단하게 엑스레이 관련주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관련주인데 심지어 이 엑스레이가 의료용으로 쓰이다가 이게 추가로 이제 뭐에도 쓰이냐면 별의별 게 다 쓰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산업에. 2차 전지 검사할 때도 쓰이고요. 2차 전지도 엑스레이로 딱 투과해가지고 막 폭발적인 성능을 잘못 있거나 막 이런 것들 다 검사할 때 쓰이고 지금 이 회사 지금 난리 났습니다. 별의별 거에 지금 엑스레이가 다 쓰이고 있어가지고 요 회사 있는데 요것도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요 회사는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억지로 5개 땡땡땡 했는데 5개 아니에요. 3글자입니다. 3글자. 3글자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롯데정밀화학의 현재 제품군들을 얘기한 건데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을 잘해요. 이거 꼭 이런 거까지 알아야 돼.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암모니아 계열이 있고 자,
이 롯데정밀화학이 암모니아 계열, 염소 계열, 셀룰로스 계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화학이 다 비슷해요. 이거 하는 회사들은. 자, 암모니아 계열에 우리가 뭐가 보이죠? 요소가 보이죠. 요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소수 모르세요? 요소수 사태. 요소수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요소수 사태, 요소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사태가 있었죠. 그 요소수 사태 때문에 이 롯데정밀화학이 실적이 당연히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요소수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니까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소를 관련해서 이 ECH 요게 주력이다. 요거 주력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소금에서 나오는 이 가성소다. 요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기획 지난주에 오픈했고 오픈한 거 이거 제일기획 그냥 보합권에 있고요. 지난주에 오픈했던 종목 BH, 화학주의 송원산업 모두 다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BH와 송원산업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리뷰해 드리는데 아까 얘기 드렸고 송원산업 역시 화학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실적 시즌 리뷰까지 제가 해드린 이유는 그만큼 실적 시즌 종목들은 자신 있다. 지금 안 밀리고 있다. 오늘 또 대덕전자, 심택,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기판 관련주 다 실적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오늘 다 다시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관련주들 제가 히든 종목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같이 노란통 메시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적 시즌 유망 종목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때 가장 저희 강조했던 게 롯데정밀화학인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20에서 30%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또 리오프닝 실적주 관련해서 두 개의 히든 종목 언급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방산 관련해서 히든 종목이 나왔었는데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해주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한 건 증시 일정일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실적 발표 일정까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주 증시 주요 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일정 발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갈리거든요. 저 보세요. 오늘 해성 DS 오늘 실적 발표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라가지고 미리 매도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판단의 차이는 있지만 실적 발표가 오늘인 줄 해성 DS 알고 끝까지 한번 보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실적 발표까지 봤으면 오늘 수익이 엄청 났겠죠. 그렇죠? 그만큼 실적 발표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음 주 일정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다음 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중국이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와요. 이게 중국 GDP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장중에 엄청난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시 반에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다 나옵니다. 중요 지표가 다 나온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자, 이날 유럽장은 휴장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장은 크게 안 봐도 되는데 제임스 블러드, 예, 메파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블러드 미 연준은행 연은 총재가 현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날 연설이 있어요. 예, 연설이 있기 때문에 요게 매파적인 내용을 아마 얘기할 건데 요게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어도 돼. 일본 없어도 되는 나라니까 상관없고요. 우리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날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는 그나마 좀 중도파 성향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수요일 날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베이지북 공개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경기 동향을 알아보는 베이지북. 색깔이 베이지색이어가지고 베이지북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발표가 되는데 요게 아마 경기에 관련한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게 당장 목요일날 영향을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원대가 중요하다고요. 월요일날 개장하고 나서 중국장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중요하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발언하고 화요일날 영향받는 게 중요하고 수요일날 베이지북 발표해서 목요일날 영향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연준 의원 중에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이날 연설하니까 이 목요일날 아침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로 가게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라가르드 ECB 연준 총재 그 다음에 미국 연준 총재 이 둘이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시작 발표 볼게요. 자. 월요일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행주도 실적 발표 대충 잘 나왔어요. 잘 나올 걸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자, 록히드 마틴은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거겠죠? 우크라이나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야 우리 지원할 거야 하면 록히드 마틴한테 야 내놔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 사서 주는 거예요. 사서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트래블러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 이날 발표해가지고 수요일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요일날. 자, 그 다음에 장이 끝나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합니다. 넷플릭스 지난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 발표하고 급락했거든요. 넷플릭스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수요일날 발표한 거에 완전히 이렇게 상당히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ML이 전 세계 노광용 반도체 장비 1위인데 ASML이 실적 발표를 하고 목요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램 리서치 마찬가지로 역시 뭡니까? 실적 발표하고 목요일날 반도체 영향을 주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인데 목요일날 장후에 실적 발표예요. 미국 장에는 반영 안 될 거예요.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 사이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직격으로 영향을 줄 건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여기서 갈린다. 목요일날 갈린다는 거. 유나이티드 항공 리오프닝 관련주로 보시면 좋은데, 델타 항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델타 항공 잘 나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AT&T 통신주입니다. 5G 통신 장비 관련 회사들은 금요일날 보셔야 돼요. 금요일날 AT&T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5G 투자 관련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뭐 스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시면 좋겠는데, 관련주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증시 주요 일정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주요하게 좀 주목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증시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형태로 보셔야 되냐면, 미국장에서 주요 증시 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내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그날 국내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일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실적 발표하는 일정을 그럼 어디서 알려주나요? 제가 알려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노란통 계시죠? 오픈 채팅방. 제가 월화수목금 다음 주에 국내 주식 실적 발표 일정을 같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히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노란톡에서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노란톡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린 거, 지난주에 제가 제대로 못 알려드려가지고 BH 얘기를 나중에 드렸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좀 제가 하필 또 지난주에 갑자기 이 방송하는 시간에 갑자기 집안에 좀 일이 걸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다 올려놓을게요. 다 올려놓고 또 방송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랑 같이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좀 자세히 좀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거 말고 실적 발표 일정상 또 종목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내용이 나가는 사이에 토요일에 어떤 이슈들 때문에 실적 내용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제가 추가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우리 히든 종목 말고도 제일기획,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우리 다음 주에 바로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노란톡 안에서 좀 매수 포인트,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종목 알려주는데 그럼 이 종목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종목만 알려주고 뭐 대응 전략은 뭐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 제가 드리는 전략은 어떻게 드리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얘기를 드리자면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자, 이번 주부터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여러분이 볼 때부터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모든 내용을 세세한 타이밍마다 다 잡아갖고 드렸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미 들어왔던 분들하고 나중에 들어왔던 분들하고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매수하신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요거를 각 종목마다 가격 전략을 싹 다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그 정리해서 가격적으로 드린 종목들은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요 상하단 라인대로 제가 라인을 그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정확하게 오늘 정말 많은 히든 종목과 또 우리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까지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노란톡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언급해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